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비사업 뉴스를 요약하고 분석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분양도 지방부터 수도권까지 전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것을 보면 2022년 11월 달 월간 건설 부동산 동향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2022년 9월, 이제 통계다 보니까 조금 전거겠죠. 9월 미분양 전월 대비 전국에서 27.1%,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미분양이 전국에서 27.1%나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전월 대비 85제곱미터 초과 미분양 물량은 20.8%, 국민주택 규모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60에서 85가 32.2%, 60 이하 13.7%. 그러니까 규모가 크든 대형 평형이든 중소형 평형이든 모두 전달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쭉 2020년부터 쭉 해가지고 왔는데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다 샀던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치고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한번 제가 확대를 보여드리면 다음 같이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 단계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조금 됐다가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보다는 가파른 것 같지만 누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금년 초 조합장님 주전자님 공부방 시작을 할 때 1월 첫째 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인 2021년부터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2021년 12월 기사를 제목만 보여드리면, 매일경제에서도 서울 이어 경기수도 아파트 팔자가 우위다. 그리고 중견사 이어 대형사까지 대구 미분양이 확산돼가 있다. 그 다음에 집값이 지방에 많이 꺾여 있으니까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달라. 그리고 부산도 인천도 다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11월 달 돼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강의를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부터 지금 이제 11월 말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예측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미분양은 계속 올라갔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이 안 와닿다가 이제는 실지구나 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더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재건축 재개발이 위축이 되면 건설사는 조합의 사업 자금을 지원을 안 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스톱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조합 운영비도 주지 않아가지고 조합장, 그 다음에 상근 직원들 월급을 못하고 하는 발생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예측이 아니고 이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이미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걸 다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좀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특히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되, 대신 그렇다고 해서 사업 진행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럼 어느 단계까지 안 멈춰야 되느냐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단지는 이미 일반 분양까지 다 완료했어. 조합원 분양 신청은 당연하고 관리처분 계획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철거 다 해가지고 공사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부동산가 하락하는 것 같으니 관계없다. 일반 분양까지 다 끝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 단지는 이미 완판됐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합원들 중이나 일반 분양자들 보면 그 집을 사서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 되팔려는 사람도 많아요. 또는 전세를 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합원이나 일반 수분양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의 분양대금이 미납이 돼요. 그러면 지가 안 냈으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뭐 그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조합과 시공사 간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미납대금이 이게 누적이 되면 준공 시점에 임박해가지고 시공사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시공사한테 예를 들면 4천억을 줘야 될 것 같으면 4천억을 다 못 주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조합도 당연히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느냐? 조합원 분양대금하고 일반 분양대금 들어오는 쪽쪽 다 어떻습니까? 시공사한테 넘어갑니다. 공사대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조합에 돈이 있어서 줄 수 있는데 조합이 돈이 못 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는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의 분양대금 미납이 곧 공사비 전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는 신축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열세 못 준다. 야, 안 준 사람만 가지고 니네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는 데가 결국 많아요. 어떤 경우는 조합원이나 일반 수분양자가 안 내면, 공사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이 연대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조합이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한 전체에 대해서 못 주겠다. 지금 준공일이 예를 들면 내년 2월 달인데 지금 당장 와가지고 키 못 주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분양 완료됐다. 그러니까 관계없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직 착공을 안 했거나 분양을 안 했거나 이럴 때는 어떠냐. 야, 이러면 좀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일단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 분양 신청에 미달이 발생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8% 부동산 상승에 다 조합원들이 신청을 했는데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 기사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약 20에서 40%가량의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뭐. 조합원이 싸게 공급을 하는데 조합원이 안 받겠다니까 그 돈을 일반 분양해가지고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되겠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조합원이 분양 신청 안 하는데 일반 분양이라고 되겠습니까? 반드시 미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미분양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공자가 아예 착공을 안 하죠. 착공을 시작하면 뭐 30개월, 36개월 만에 공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착공 시기를 자꾸 연기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시든지 연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철거를 시작 안 할 수가 있어요. 철거까지 시공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조합은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2주기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자가 착공 안 하면 낭패지 않습니까? 뭐가 낭패죠? 조합원들 2주비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이자를 내야 되고 어떻습니까? 또 사업비는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2주 시간 끝날 때부터 36개월 뒤에 입주해야 되는데 2주가 끝나더라도 착공을 안 하고 있다든지 2주가 지연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업비와 2주비에 대한 대출이자가 점점 증가돼 가지고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경험해본 자문한 데는 조합이 자꾸 사업시행 계획을 바꿔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공사를 하려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은 설계도면대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조합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았어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왜 안 하냐? 이것도 또 바꿔달라. 3번까지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약 2년을 지나갑니다. 2년을.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년 지나갈 수도 2년 지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시공사는
자기들한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갖춰서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조합의 운영비를 지급 중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조합 상근 임직원, 조합장, 사무장, 또 상근이사 있으면 상근이사, 여직원 다 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제가 벌써 지금 단계에서 지금 2022년 11월 말인데 거의 사업비 중단을 한 단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점점 퍼지다가 운영비 지급이 중단이 돼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건 이해가 가는데 조합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 그냥 중간에 접고 쉬어? 쉬면 나 월급 어떻게 받아?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사업 시행에 인가받고 관리처분 인가받고 요 당시에서 지금 문제잖아요. 어떤 경우는 지금 2단계 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조합 설립 인가받는 데도 단계 와 있고 어떤 데는 사업 시행 인가받아가지고 분양 신청까지 끝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착공전이라면 착공을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고서 시공사가 조합 운영비 미지급시를 대비해가지고 조합 운영비를 비축을 해야 됩니다. 월급을 줘야 될 거니까 비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직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안 왔다. 그러면 야, 다른 단지도 다 쉬는데 우리도 쉬자. 그래가지고 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계속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까지는 빠른 속도로 절차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던 데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도 진행하는 게 좋아요. 계속 미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되면 어떤 경우도 2023년도에도 계속 하락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미루면 미분양 상태가 더 증가돼요. 20 내지 40, 30 내지 50%까지 조합은 미분양 상태가 들어가게 되고 이 미분양한 사람은 현금청산자가 되기 때문에 이 현금청산자한테 현금축상금을 줘야 돼요. 돈이 없어 못 줍니다. 돈이 없어. 그렇게까지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은 보류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계획을 지금 통과시켜 봤자 일반 분양을 안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리 통과하더라도.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보류할 수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까지 보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우리는 이미 인가 받았다. 그러면 2주 착공을 약간 보류하면서 한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도 뭐 러시아 전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공사비. 근데 시공자들 얘기 들어보면 공사비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 러시아 전쟁 여러 가지 변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류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단계까지는 오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좀 소강기 상태로 있다가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기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주식도 똑같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때 기다렸다가 주택가격이 상승기로 올라가면 그때 이제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쉬고 있다가 그때 가서 조합설립 인가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받은 데는 그때 가서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 인가 받으려고 그러면 늦어져요.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식 그래프 똑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까지 단계까지 왔었는데 만약에 주택이 상승이 오른다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2주 지적하고 일반 분양비 착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이전까지 있는 경우는 계속 머물게 되면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제서 막 서둘러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제 건축심의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 분양신청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다시 꺾여져 버려요. 다시 꺾여져 버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이가 뭐 짧게는 2, 3년, 4, 5년씩 가기 때문에 그 틈을 잘못하면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별로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상황이 이것도 제가 보면 원칙적인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조합장님이나 이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조합원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좀 보류를 하자 아니면 빨리 일단 2단계까지는 가자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요. 여기서 한번 캐치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캐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인 r119co.kr에 가면 밑에 있는 부동산 세상 밑에 보면 부동산 정비사업 뉴스 브리핑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오늘부터 차곡차곡 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홀로 소송 서비스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